네, 지금 이어서 또 저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이 대량으로 인력을 지금 줄이고 있는 와중에, 그 지금 이제 생태계 변화들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30 세대들까지 해고 바람이 지금 휩싸였는데, 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이 IT 계열과 IT 쪽입니다. IT 계열하고 금융 쪽의 인력들을 지금 축소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필요가 없는 거죠. AI로 이제 구동이 되게 되면 모든 게 이제 전산 프로그램, 이제 컴퓨터가 다 인공지능이 다 이제 커버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거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선물, 현물 다 거래하는 것도 AI 프로그램 집어넣어서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트레이더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그 고액의 연봉을 받았던 그 금융 트레이더들이 이제 실직하게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참 급변하고 있어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커뮤니티도 어떤 직업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뭐 잘은 모르겠지만 회사원들이 가장 많으실 거예요. 뭐 다양한 업종에서 근무를 하고 계실 텐데,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 국가이기 때문에 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제일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 외에 그 개인 사업자들, 그러니까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기타 전문직 계신 분들도 있고, 프리랜서도 계실 거예요. 참 다들 어려운 시기입니다. 근데 이 어려운 시기에는 이 회사에 근로하고 계신 근로자분들이 가장 그래도 리스크가 낮고, 이 어려운 시기에는 가장 안정적인 매월 수입을 가져가는 그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이 근로자분들이. 근데 이런 근로자분들이 이제 그 직장까지 이제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더 이런 변화들이 들이닥칠 때는 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산. 앞으로는 이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앞으로는 지금 벌써부터 그러니까. 그러면 뭐 우리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금융소득밖에 없어요. 이제 사업을 하거나 뭐 새로운 창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저도 사업을 해봤었던 사람이지만 이제 거의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 사업과 개인 창업은. 그래서 이 금융소득, 다시 말하자면 이제 재테크가 발전돼서 금융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유일한 방법인데, 금융소득이라고 해봐야 이제 뭐 부동산 투자 및 그 다음에 주식,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그 암호화폐, 크립토,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공부 없이 지금 막 들어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 하시는 분들 중에 제대로 된 전문 지식이나 그 공부도 하지 않고 무지성 투자하시는 분이 거의 뭐 70%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언론에서.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분은 10%, 5% 미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확률도 낮고,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이 전체 투자자, 개미 투자자 중에 5%, 3% 미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지 않으면, 공부를 해도 수익을 거두기가 힘든데,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좀 더 심화 학습, 이 공부를 더 해서 우리 노후를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우리 살 길은 코인이다, 그리고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금융 환경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이제는 그 모든 공산품이나 제조는 그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웬만한 것들 빼고는 다 AI가 컨트롤하면서 이 자동화된 로봇들이 생산을 해내는 그런 시대로 지금 접어들었어요. 이미 그렇게 생산하고 있죠. 이제 이렇게 되면 고용이 일어나지 않겠죠, 기업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일자리가 없으면 뭘로 돈을 버나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화두가 기본소득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기본소득. 자, 이게 사람의 인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직업을 주는 대신 직업을 주지 못하니까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줘야 되는 거예요, 생활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지금 현
이 대통령께서 기본소득을 주창을 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외친 거지만 이거 벌써 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벌써부터 나왔던 화두였어요. 기본소득이. 그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월드코인 창시자 샘 알트만도 이 그 기본소득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그 코인이 바로 월드코인입니다. 그죠? 앞으로는 인간은 노동을 하지 않는 세상이 올 겁니다. 특수한 그 포지션 빼고는. 그러니까 절대 다수의 그 인간들은 이제는 그 부를 축적을 하거나 부를 누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그냥 생존을 하는 그냥 그런 차원, 대다수.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인간이 이제 생산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데 사람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OECD 국가, 이 산업화된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인구가 지금 줄어들어요. 그 젊은이들이 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애를 낳지 않는 그런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이런 이 트렌드 때문에 어차피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노령화가 돼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 이 와중에도 전 세계 인구는 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늘어요? 아프리카나 제3세계에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인종차별주의자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저개발 국가들과 그 부유하지 못한 빈곤한 나라들이 대부분 인구가 늘어나는데, 이 인구들이,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과연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를 먼저 얘기해 볼까요? 인구 5천만이지만 앞으로 이제 제가 70년대생에 들어가지만 이 60년대 70년대생들이 모두 죽고 나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 지금 5,200만인데 반토막 난다고 하네요. 다시 3천만 명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천만, 그러니까 우리가 1945년 해방되고 난 직후의 인구 정도 규모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앞으로 저희 세대들이 70년대 세대들이 다 죽고 나면 앞으로 향후 보자 30년 후죠. 그러면 이제 많이들 죽어서 없어질 텐데, 이 사람들이 사라지면 이제 2천만에서 3천만 명 사이의 인구들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랄까요, 이 부를 분배하는 그런 골치 아픈 일들이 없는 거예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소수의 인간만이 이제 생존해 가면서 그 AI 시스템의 혜택을 누려가는 그런 사회로 갈 것 같다. 그러면 그와 동시에 금융 시스템이 거기에 합당한 배경들을 만들 것이다. 그 모든 이 거대한 금융 세력들의 어떤 플랜, 그게 핵심이 바로 XRP 리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보다 이 XRP 리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비트코인보다 바로 XRP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그 금융 자산이지만 XRP는 중앙집권화되어 있는, 서로 굉장히 상반되죠. 그래서 어차피 정부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 정부가 이 소수가 다수를 통제를 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세상이 올 텐데, 그러면 통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그게 바로 돈이잖아요. 그죠? 그 화폐가 바로 XRP예요. 비트코인처럼 탈중앙화 돼버린 것들이 있게 되면 통제를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금융세력들은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그 금융세력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기에는 이미 너무 커버렸어요. 자리를 잡아버렸죠.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을 소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통제화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 대부분 대중을 통제할 수 있는 또 가장 큰 수단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세력들이 지금 점유하는, 지금 손바뀜이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앞으로는 비트코인이 이 대형 금융 세력들한테 다 돌아가게 되면 개인들이 살 수 없는 세상이 오듯이, 리플 역시 개인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코인이 비트코인처럼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게 2030년 이후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정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하고 리플을 보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유명 유튜버님들 중에 어슴새벽님이라는 분 계신데, 그분이 벌써 이런 부분을 구독자분들한테 많이 정보를 제공하셨고, 지금도 아직도 이런 내용을 설파하고 계시죠. 이걸 진짜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예, 이거는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 일어날 미래 확정적인 일들이에요. 이 리플은 단순히 뭐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XRP 리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여유 되시는 분은 XRP 리플을 매수를 하세요. 잡코인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리플 하나만 가지고 계셔도 여러분들의 노후는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비트코인, 리플, 이거는 최소한 이 두 개는 무조건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한다. 소수점이라도. 비트코인은 이제 소수점도 가지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죠. 근데 리플은 아직도 가능합니다. 이제 지금 3,000원 초반대 지금 와 있잖아요. 예, 물론 더 내려갈 가능성 그런 여파도 있겠지만 미리 진입해서 적절한 비율에 안정적인 수량은 지금 미리 확보해 두는 게 좋으실 거예요. 자, 점점 더 무서운 세상이 돼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이제 모든 돈은 디지털화가 돼가는 거예요. 디지털화. 앞으로는 왜 디지털화가 되냐면 디지털화를 이 모든 이 화폐와 이 금융 거래를 디지털화하게 되면 이 통제가 가능한 통제 범위에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 그러니까 그 미국과 영국이 1945년 이제 45년 47년 브레튼 우드 체제 이후로 달러 기축으로 이제 바뀌면서 파운드에서 바뀌면서 이 미국과 영국이 거래를 한 거예요. 거래. 영국이 온전히 그 패권을 내주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패권을 내준 게 아니에요. 영국은.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영국은 미국의 패권을 내준 게 아니라 미국과 연합을 한 겁니다. 연합. 그리고 미국은 영국의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약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유럽의 이 문화유산과 바로 기초과학 유산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기초과학이 가장 뛰어난 나라라고 알고 계시죠? 네.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십니다. 기초과학은 유럽이 더 역사가 깊고 기초과학에 대한 모든 방대한 자료와 지식 기반은 유럽이 더 깊어요, 미국보다. 네. 그 미국이 오늘날 이루고 있는 모든 과학기술의 기반이 어디서 왔습니까? 유럽에서 왔어요. 다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런 데서 온 이 기초과학기술을 그 응용해서 개발시킨 게 미국인 것 뿐이고요. 모든 지식 기반은 다 유럽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유럽에 대한 컴플렉스가 아주 대단한 나라예요. 그리고 이 유럽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그 하드웨어적인 것들, 그 물리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군사력은 미국이 더 강하고 경제력도 더 우월하지만은 바로 이런 이 지식 기반에 대한 그 저변이 깊고 역사가 오래되고 그 뿌리가 깊기 때문에 미국이 쫓아갈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국이라는 그 유럽의 그 오랜 그 강대국의 그 조력이 필요한 겁니다. 미국은. 더더군다나 미국의 기반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 근원이 영국에서 왔잖아요. 그죠? 동일한 언어와 동일한 문화와 동일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미국은 영국과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0세기 초까지 영국이 전 세계를 패권을 장악하면서 그 전 세계 곳곳에 만들어 놓은 인프라들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 인프라를 그 미국이 처음부터 다시 세우려고 하는 거는 아무리 힘이 강한 나라라도 하루아침에 그 인프라를 한 번에 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영국은 200년 동안 만들어 온 거예요. 그거를 전 세계에 거쳐서. 그거를 처음부터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라는 거는 불가능하죠. 미국이 그걸 영국의 그 기존의 인프라를 그대로 올라탄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그 대가는 뭐냐? 연합이죠. 연합. 그죠? 달러 기축 통화가 된 게 파운드화가 무력화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파운드화가 힘이 빠지면서 파운드화를 뒷받침해주는 그 배경이 바로 금본이었거든요. 금의 가치를 파운드화와 패깅시켜 놓고 파운드를 그 20세기 초까지 국제 기축 통화를 쥐고 있었는데 그 영국이 금 보유량이 떨어지면서 파운드화가 흔들리게 됐죠. 그죠? 그러면 파운드화를 금과 같이 안전한 어떤 특별한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패깅시킬 수 있는 특별한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금 대신 바로 자리한 게 미국 달러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금을 보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 전 세계 금 보유의 40% 이상 거의 절반을 미국이 들고 있습니다. 압도적이죠. 그래서 그런 미국의 국채를 들고 있는다는 거는 그냥 미국이 소유하고 있는 금을 들고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영국이 미국과 그 전 세계 모든 금융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 금융 수입으로 걷어들이는 수익이 국제 무역 수지, 즉 수출입에 잡히지 않아요. 데이터가. 그 영국이 어디 수입만 주로 많이 하는 나라인데 수출은 40% 미만이에요. 전체 무역 수지에. 수입이 60%를 넘습니다. 영국은. 모든 공산품과 생활 물품은 다 수입을 해야 돼요. 영국은. 수입을 하지 않는 것들이 거의 없을 정도. 제조업 기반이 없어요. 영국도. 예. 그러니까 그 수출을 많이 하지 않는데 그 외화나 그 수입할 수 있는 돈이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그 파운드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게 금융소득에서 나오는 거예요. 달러. 유럽의 최대 달러 시장이 영국 런던입니다, 여러분. 달러는 미국의 화폐지만 뭐 좀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달러는 미국만의 통화가 아닙니다. 달러는 영미 세력의 앵글로 섹슨 통화예요. 영국에게도 달러는 자국 통화랑 같은 거예요. 서로 연결 시스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셨죠? 그게 기존에는 미국과 영국이 서로 그 금융 시스템 전반을 공유한 매개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달러와 바로 금이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뭘로 바뀐다? 그게 XRP 리플로 바뀐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오랜만에 또 XRP 리플을 말씀 제가 드렸죠. 예. 그래서 이 리플사의 XRP를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정부는 미국은 아직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전 세계 정부 중에 제일 첫 번째로 XRP 리플사와 이 CBDC 또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이 금융망 자체, 이 리플 금융망 자체를 사용하기로 처음 체결한 그 국가 정부가 바로 영국이에요. 영국. 미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리플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영국 런던 시티그룹의 시티 지역의 유대 금융 세력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걸 기반으로 계속 미국에서 금융업을 은행업 허가를 계속 노크를 했던 거예요. 리플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근데 그 미국의 유대인들끼리도 서로 경쟁을 하면서 협력도 하고 그런 관계예요. 경쟁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플이 기존 은행망을 망가뜨리고 이제 시장을 재편하는 핵으로 부상하다 보니까 JP 모건을 비롯한 은행 세력들이 리플에 반기를 든 거죠. 그래서 은행업 허가를 계속 이 방해를 한 거죠. 이 전문 용어로 겐세이를 놓은 거야. 계속 겐세이를 놓고 막 방해를 하다가 이 미국 뉴욕주에서 처음으로 승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업이 아직 그 연방 정부 차원에서 승인된 건 아니고 일부가 지금 승인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XRP 리플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이 XRP 리플을 금융망의 핵심 근간으로 받아들인 나라가 이 리플과 협력 계약을 체결한 나라가 이 영국 다음으로 어디가 있어요? 영연방 국가들 있잖아요. 그 호주하고 캐나다예요. 그죠? 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이미 받아들였습니다. 영국처럼. 그리고 그와 동시에 받아들인 나라가 있죠. XRP를. 그게 일본입니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은 영국 유대 금융 세력의 하수인입니다. 하수인. 이 사람 뒷배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금융 세력은 그 영국과 미국의 유대 금융 세력과 연관이 매우 깊습니다. 그런 연유로 우리가 XRP 리플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좀 재미가 좀 있으셨나요? 이제 금융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퀴즈를 드렸죠. 트럼프 일가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 종목이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그죠? RWA 근간이라고 제가 힌트를 드렸죠. 6시에 제가 저희 커뮤니티 대화방을 통해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개를 하고 관련된 정보를 거기 공개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영상으로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타 유튜버들이 그 언급하지 않는 부분에 정보나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 재밌을 거예요. 이어서 제가 영상을 준비를 해서 또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기들 조심하세요.